에너지 혼합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이제 수소하고 산소를 불안가스는 2대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 매일 필요가 없다. 제 방식의 이제 새로운 형태. 수소 1, 아니면 산소 2, 수소 3, 수소 2, 산소 3 이렇게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 1, 산소 4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회사별로 수소 1, 산소 7 이렇게 해도, 산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약간 고온 상태가 좀 더 고화력이 일어나고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나는 이제 그것을 항속거리 같은 걸 높이거나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 수소, 산소가 터지기 아쉬우니까 따로따로 보관했다가 쓸 분량만 그때 딱 온도를 높여주면 얘가 파워가 증가하거나 연소가 좀 더 완전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쓸 분량 섞어주고 거기다가 연소실로 보내주는 이런 방식을 쓰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종 연료를 섞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압축 공기도 데워서 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존재할 수 있다. 이종 연료인 뭐 어떤 석유계통을 같이 섞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우라늄, 뭐 루토리움, 플루토늄을 액상화시키거나 증기화시켜가지고 가루화시키든지 그것을 같이 분말화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소, 산소의 고온 속에서 태워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비행체다, 뭐 어떤 목적별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종 연료를 혼합하는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파워가 좀 더 좋아지겠죠. 아주 티끌 정도 조그맣게 넣어주면 파워가 세진다는 거예요. 가령 뭐 휘발유나 석유계통, 경유, 뭐 등유, 뭐 이런 것들에 되게 항공유 이런 데다가 수소를 좀 섞어준다든지 해서 이거를 연료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게 섞어가지고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석유 제품을 공급할 때 섞어서 약간 프로테이지를 되게 낮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산소만 조심해주면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또는 이제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석유계통에다가 수소, 산소를 프로테이지를 되게 낮게 들어가서 섞어주거나, 또는 뭐 비행체 연료로 쓸 때는 이런 석유계통에다가 우라늄 액상, 플루토늄, 토륨 이런 것들을 액상화, 증기화시킨 것을 매우 낮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쓰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석탄 발전할 때도 뭐 석탄 가루를 저기 이렇게 크기별로 대중소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다. 석탄 발전할 때 조개탄을 넣어서 하시잖아요. 여기다 넣을 때 어떤 착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고화력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중간 석유 분말, 가루 형태를 너무 분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작은 입자 구조로 넣어서 좀 더 고화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석유를 액상화, 증기화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석탄 발전을 하거나 기타 석탄을 쓰는 모든 기술 구조에 있어서 같이 덩어리된 조개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된 석탄, 그 다음에 분말 구조, 액상이나 증기를 같이 쓰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수소, 산소를 같이 넣어주거나 압축 공기를 넣어주거나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내연기관차에서 지금 현재 이제 내연기관차의 어떤 구조를 변경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휘발유, 산소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휘발유를 따로 보관하고 산소를 따로 보관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고, 그것을 서로 섞어주고 연소실에 보내준다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가 완전 연소에 해당하게 되는, 그래서 면도 덜 나올 것으로 휘발유나 뭐 경유나 뭐 등유나 뭐 이렇게 LPG나 다 동일한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항공기 같은 것도, 배 같은 것들도 새로 다 구조에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현대 기아차도 이거 쓰지 마세요. 네,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이 여러 건 들어간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고요. 무단으로 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쓰지 마시라. 도요타가 됐든 뭐 벤츠가 됐든 전 세계 포드가 됐든 뭐 제 기술을 함부로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크라이슬러가 됐든 뭐 GM이 됐든. 그 다음에 항공기 연료를 쓸 때는 항공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고요. 거기다 이제
그 항공유 같은데 비행체 연료로 썼다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액상을 조금 아주 미세한 구조로 증기 형태로 살짝 집어넣어주면은 파워가 세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럼 이제 전투기 연료로 썼을 때는 항속거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항공유에다가 이렇게 전투기 연료를 쓸 때 항공유 같은데 이렇게 넣으면은 현재 이렇게 수소를 조금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고, 수소 산소를 따로 보관해줘.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수소 산소를 섞어줘 가지고 이렇게 항공유 태울 때 연소실에 집어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어떤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없애버리고 압축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어가지고, 어차피 블레이드라는 게 공기 집어넣는 게 블레이드인데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기술 구조를 가지면은 뭐 딱히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없어져도 상관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그렇죠,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블레이드 장치는 작게 해서 공기를 집어넣는 구조도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럼 비행체 이제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항속거리가 늘어나거나 파워가 세지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블레이드를 작게 축소시켜서 집어넣고 대신 다른 보강을 해서 이렇게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 준다든지 수소 산소를 항공유에다가 대신 집어넣어 준다, 이런 기술 구조 나올 수 있고, 항공유 자체에다가 수소를 조금 섞어줘 가지고 산소만 섞어주는, 그러니까는 뭐냐면 휘발유 산소 이렇게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러면 따로따로 연료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소통이 있고 따로따로 보관했다가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고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을 것이다. 경유, 등유, LPG 다 마찬가지고요. 산소를 아예 통으로 넣어서 이렇게 섞어준다는, 거기다 이제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주는 한, 항공유 같은데도 항공유 플러스 압축 공기를 항공유에다가 블레이드 장치를 좀 작게 가져가고 이렇게 거기다 약간 부족한 공기는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주거나 수소 산소를 집어넣어주거나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수소 산소를 섞어주고 곧바로 여기 휘발유 여기 항공유하고 섞어준다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연소실로 보내가지고 이제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액상화, 증기화시킨 걸 살짝 프로테이지를 낳게 해서, 이 기술 구조를 제가 어디서 썼냐면은 여기 장약 있잖아요. 이게 탄, 소총탄이 됐든 한포 탄이 됐든 전차탄이 됐든 그 탄약 구조에 있어서 장약에 들어가는 부분을 어떤 장약의 어떤 가루 형태로 입자 형태로 된 거를 대중소 틀리게 줘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는다 그래서 이게 분말 형태로 들어가서 그것이 탈 때 강한 융합열이 생긴다. 서로 모든 만물이 하나로 융합하고자 하는, 하나 되고자 하는 성질 때문에 보다 강한 화력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소, 산소, 캐슈를 좀 넣어주거나 우라늄이나 토륨, 플루토늄을 아주 미세한 증기 형태나 가루 형태로 이렇게 거의 프로테이지 낮게 넣어주면 이게 사정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액상화된 것도 넣을 수도 있고 증기화된 것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약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팝핑 캔디 있잖아요. 팝핑 캔디인가? 약간 설탕에다가 탄산 넣는 이런 팝핑 캔디가 있는데, 그것처럼 장약을 이렇게 굳혀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게 산소를 집어넣는, 산소나 수소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그런 기술 구조. 또 우라늄이나 토륨, 플루토늄을 이것을 액상이나 증기 또 분말의 형태로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말을 좀 섞어주면 분말 구조를 아주 미세하게 입자가 좀 고와야 되겠죠. 장약과 타면서 우라늄도 같이 고글 속에서 타면은 되게 굉장히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이런 기술을 두레텍이라는 회사가 이런 걸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내 기술 같아서 말이죠. 저게 그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그러니까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서울시와 인천시, 지방자치단체들 왜 그렇게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제 기술이 YTN에 잔뜩 몰려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창문과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 이것도 그렇고, 현대 기아차에 배터리에다가 격벽 시스템 만들고, 원래 아는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을 아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한 8개 정도로 분할해서 한 개 이상 있으면 산소 차단시키고
전기 차단시켜서 나머지 배터리를 살리는 아니었는데 이것은 뭐. 그 다음에 겨울 사람처럼 여름에는 더울 때는 냉방, 겨울 때는 난방. 여기서 배터리에다 난방에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배터리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온도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배터리가 저게 그 어떤 전해질 구조지 않습니까? 겨울이 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터리 안에 전해질 통로를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만 이제 전해질이 움직이는 구조. 그럼 리튬이온 이동 속도도 엄청 빠를 것이다. 전고체 배터리 만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양아치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음극재나 양극재에 있어서 흑연 코커스 구조부터 양극재 어떤 분말 구조에서 또 분말을 대중소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큰 걸로 이제 배대를 만들고 나머지를 이제 기타 재료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한 덩어리 크게 양극재, 음극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만들어. 이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은 모토에도 연구 자석을 큰 덩어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그 기술과도 일치합니다. 또는 뭐 이런데 탄소봉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건전지에 탄소봉 들어가는데 탄소봉도 여러 겹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한 개 큰 덩어리가 아니라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금속판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 망간 이런 것들도 분말 구조에서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들어가서 에너지 밀도가 좋아져요. 그럼 이거를 꼭지가 있잖아요. 꼭지를 이중 꼭지, 이 밑에 또 하나 꼭지를 만들어서 파워가 더 좋아져요. 이런 것도 두드러지게 할 수 있고, 이 같은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2차 전지를 갖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2차 전지를 수많은 어떤 언오프 구조, 이렇게 2차 전지를 내가 뭐 몇천 개 썼다, 몇만 개 썼다 그러면은 그거를 서로 하나하나에 다 전선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일종 뭐 구리회선이 되겠습니다. 전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그 중에 몇 개를 쓸지가 이제 결정되는 이런 2차 전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싼 2차 전지로도 가정용 배터리 만들 수 있어요. 저번에 이렇게 전기 나갔을 때 이거를 주 전선에 연결해 갖고 전기를 들어오게 하는데 컴퓨터나 냉장고에 연결해 가지고 전기를 이런 구조. 그래서 언오프 스위치만 올리면 딱 전기가 들어와서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도록 해서 전기 수리할 때까지 이런 가정용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드론이나 아니면 이런데 아니면 자동차 같은 데도 이렇게 비상용 배터리를 하나 넣자. 그래서 드론 같은 거 이렇게 주 배터리에서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이렇게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비상용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럼 아까운 기체를 비상용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주 배터리에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렇죠. 비상시에 때 비상 배터리에서 받아들여서 기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판 구조, 보일러 기판이라든지 뭐 모든 형태의 기판 구조, 이게 로봇 기판이 됐든 드론 기판이 됐든 비행체 기판이 됐든 모든 형태의 기판, 컴퓨터 기판이 됐든 절연 구조를 갖춰주는 구조. 밑바닥에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요. 절연 구조를 갖추거나 과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시키는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판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으니까 과전류 원인을 해결을 하면, 그래서 이제 비상 배터리를 거기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 배터리에서 공급을 안 받고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 비상 배터리에서 기판을 해가지고 어떤 비행체의 추락 구조를 막는 이런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기판에 일정 전압 이상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기술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어떤 비상 배터리의 개념을 가진다는.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로 얘기를 하자면 전투기나 자동차 또는 배 이렇게 했을 때 주 연료 계통에서 피격을 당해가지고 이제 전투기가 연료가 돼서 예를 들어 빵꾸 났다는. 그래서 추락을 면하기 위해서 비상시에 숨겨놓은 보조기 비상 어떤 그 연료 장치, 뭐 배터리 아니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작은 이렇게 단순간에 순식간에 기동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차단시켜서 뭐 항공유가 됐든 뭐가 됐든 연료가 뭐가 됐든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공급을 받아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주 연료 장치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비상 연료 장치에서 공급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그걸 움직이는 이런 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수소 자동차나 수소 탱크, 항공용 수소 탱크를 만들 때 어떤 큰 덩어리에 수소 탱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은 덩어리에 여러 개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큰 덩어리에 수소 탱크 들어가면 하나만 피격당하면 끝이잖아요.
자동차 같은 데도 수소 자동차 있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배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하나만 문제가 되면 끝이잖아요. 폭발하기도 쉽고 잔뜩 수소 연료를 잔뜩 넣어놨으니 폭발 이렇게 압력이 세지는 거죠. 수소 누출도 쉽고 그래서 작은 덩어리에 수소 탱크를 넣어주면 압력이 세지 않을 것이라는 제 이론입니다. 뭐 몇 개를 만들면 뭐 작은 덩어리 한 개짜리 만들 거 5개로만 10개로만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각각 보관했다가 연료를 각각 추출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갖다가 수소 탱크의 압력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준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거를 수소 탱크의 설계 문제인데 디자인 부분이긴 한데 수소 탱크를 이제 거기서 이제 수소의 연료 탱크를 전체 큰 탱크로 만들고 그 안에 작은 수소 탱크를 여러 개 들어가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외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동차 배터리에도 그 얘기했죠. 그래서 수소 탱크에도 외벽을 만들어 줘서 각각 연료를 보관하고 충격으로부터 보호. 충격이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 수소 계통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누출되는 수소 같은 거를 흡수하는 장치, 흡수해서 다시 연료 탱크나 다른 연료 탱크로 보내는 장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수소 탱크가 각각 여러 개로 분할한다가 제 아니고요. 그것에서는 특수한 구조로서 수소 탱크가 격벽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대폭 구조 안에 수소 탱크가 들어가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 안에 그런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누출된 수소 탱크 수소가 있다 그러면 다시 흡수해서 뭐 그냥 그 연소실로 보내든가 아니면 뭐 다른 가스 탱크 누출된 것을 다시 모으는 연료 탱크가 수소 탱크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수소 탱크가 하나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거 수소를 흡수해서 다른 연료 탱크로 수소 탱크로 보내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수소 탱크나 수소 어떤 가스관 이런 것들에게 유리석연 코팅제, 세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페인트 구조에도 들어가서 어떤 부식에 대해서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 안팎의 코팅과 부식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와 같이 만드시면 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캠페인송.